안녕하세요. 종교인 소득 신고의 모든 것 오하나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종교인 소득 대장 작성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회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공제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득 대장상의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을 일단 구분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소득 대장에 표기할 세액을 같이 계산해 볼 거예요. 그리고 과세, 비과세, 소득, 그리고 공제 항목을 표기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득 대장을 작성할 수 있게끔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그리고 원천징수의 개념, 원천징수 세액 계산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인 분들도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그 보험 대상, 그 자격에 따라서 우리 소득 대장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게 돼요. 우리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사회보험인데 우리 흔하게 뭐 4대 보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빠지는 거 고용보험, 산재보험 있죠. 근데 우리 종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성직자로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에요. 우리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자격 종류에는 지역 가입자가 있고요. 직장 가입자가 있어요. 그 가입 자격에 따라서 우리 소득 대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직장 가입자 먼저 한번 볼게요. 직장 가입자라는 것은 종교인이 종교단체 사업장 그 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해요. 뭐 사회보험 취득 신고를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취득 신고를 했을 때 직장 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죠. 우리 보험 자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지역 가입자로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입을 하고 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랬을 땐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사회보험료,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반씩 부담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득대장을 작성을 할 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이제 급여 항목을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공제 항목으로 빠지는 것들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회보험료를 기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그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50% 종교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소득에서 종교인 부담분 보험료를 공제한다. 반면에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우리 소득에서 그 종교단체가 따로 공제할 금액이 없겠죠. 그 종교인이 따로 지역 가입자로서 고지되는 보험료를 그냥 따로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소득 대장에 반영할 보험료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인 종교인만 여기다가 공제 항목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럼 원천징수 부분을 볼 건데요. 원천징수라는 것도 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보험료,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 그 보험료를 공제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세금을 종교단체가 떼고 줄 거다 라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원천징수라고 해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게 종교활동을 하면 종교인 소득을 지급을 하죠. 이 종교인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종교단체가 세금을 대신 뗄 수도 있고 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세금을 떼는 거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사실 근로소득이 됐든 뭐 다른 소득이 됐든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 의무를 뭐 선택을 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종교인 소득에 있어서는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이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건데요.
자, 종교 단체가 종교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제도다. 종교 단체는 선택적으로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다.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 종교인 소득에서 원천 징수 세액을 징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종교 단체가 종교인에게 그 종교인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세금을 뗄 능력이 있다. 종교인보다 그냥 종교 단체가 일괄적으로 다 징수해서 과세관청에 납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좀 종교 단체가 만약 환경이 좀 조건이 열악해서 그것까지 할 여력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종교인 소득을 그냥 전액 다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럼 원천 징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소득의 종류를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종교인 소득에서 떼게 되는 그 세금, 그 세액이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 소득인 종교인 소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근로소득인 종교인 소득으로 할 것이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소득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표를 참고해서 그 세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간이세액표라는 거는 월 지급액과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징수세액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계산을 해서 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름에서 간이세액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그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세금을 일정 부분 떼야 되는데, 이거는 확정적으로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간이로 일단 떼고 나중에 확정적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일단 떼는 세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기타 소득은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을 하고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득의 종류를 결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간이세액표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조회 발급 메뉴에서 기타 조회, 그 밑에 부분 보시면 간이세액표가 안내가 돼 있어요.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월 급여액, 그리고 공제 대상 가족수. 이 공제 대상 가족수에는 본인을 포함한 그 인원수로 설정을 하셔야 돼서, 만약에 가족이 나와 배우자 2명이 있다. 그러면 2명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 가족 중에서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설정을 하시고 조회하기 누르면 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종교인이 있습니다. 자, 월 급여에 200만 원. 200만 원 안에는 비과세 소득은 따로 없고요. 전액 과세 소득으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제 대상 가족 수가 2명입니다. 자, 본인 포함이죠.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으로 먼저 볼 건데요. 소득의 종류는 기타 소득으로 가정을 하고 살펴볼게요. 자, 200만 원 입력하고요. 아까 인원 2명 입력을 하고, 그 자녀 수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조회를 하면 소득세가 1,000원, 지방소득세가 100원이에요. 이렇게 원천징수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그러면 우리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그 달 그 종교인 소득을 어떻게 지급하면 될까요? 급여액은 200만 원이에요. 자, 사회보험료는 따로 공제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지역가입자라서. 자, 200만 원에서 우리가 원천징수 얼마 해야 된다고요? 국세 1,000원, 그리고 지방세 100원을 차감한 그 나머지를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000원과 10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는 행위를 원천징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예시는요, 우리 간이세액표로 산출하는 법을 한번 같이 볼게요. 똑같이 가정은 월 급여액 200만 원, 전액 과세고요. 2명입니다. 이게 간이세액표예요. 우리 월 급여액 수준별로, 그리고 부양가족 인원수별로 표로 작성을 해놓은 거죠. 우리 가정대로 200만 원은 요거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부양가족 수는 2명입니다. 쭉
만나는 칸을 보면 14,750원이다. 일단 급여액 200만 원의 부양가족 2명인 경우에는 일단 떼는 세액은 14,750원이야 라고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을 할 때 200만 원에서 14,750원. 지방세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70원 단위 절사해서 빼고 그 나머지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걸쳐서 이번에 배운 원천징수액까지 반영을 한 소득 대장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과세 소득을 전부 적고요. 비과세 항목을 전부 적습니다. 그러면 급여 항목을 전부 다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표기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직장 가입자로서 종교인이 자격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모두 들어가야 돼요. 사회보험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종교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 50% 금액만큼 들어가겠죠. 그리고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차감한 나머지 차인 지급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공제 항목까지 봤고요. 소득대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